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윈에서 대입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김춘태 강사입니다. 여기 첫째 장에서는 제 간단한 이제 소개와 함께 오늘 제가 여기에서 좀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논술고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12월 7일부터 개강하는 이제 한국 외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 영상을 좀 여러분들께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간단한 양력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우선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 이런 것들은 그 학원 그 기본적인 사이트에다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한국 외대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외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외대 논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통합 논술, 통합 교과형 논술을 지향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인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라는 것. 알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영어 제시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물론 이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있는 걸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계열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통계라든지 도표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래서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대에 있어서는 세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제시문은 몇 개가 나오냐면 이제 5개에서 6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인문 계열은 영어 제시문, 그 다음에 사회 계열은 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나오는데 문제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그래서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 유형은 분류 요약형. 문제 쓰는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류 요약형은. 그래서 2021년도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 물어봤었냐면은, 세계 시민주의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중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개를, 제시문 4개가 있으면 두 개를 이제 분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각에 있는 핵심어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을 해준다라는 것. 글자 수가 사실 400자 내외이기 때문에, 한 문장을 보통 우리가 50자를 쓰는 이상, 한 5문장 정도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것. 그래서 충분히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술 시험까지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비판과 평가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비판과 평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제시문은 뭐가 나왔냐면 우선은 이제 그 자문화 중심주의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21년 모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거고 부정적 평가도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적용 출연 문제인데 이 제시문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 계열은 영어 제시문과 연결시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계열은 이제 도표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는 국가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갔을 때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수월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100분의 3문제를 푼다. 그래서 보통 1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한 30분에서 35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우선 한 40분 내외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다 이제 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문제 보시면은 두 입장,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라고 돼 있을 때 우선은 이제 분류의 어떤 쟁점들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여기서는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비판 평가형 문제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을 들었던 학생들은 비판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평가의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이제 찾을 때는 제시문들과의 어떤 일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야 우리가 이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어떤 채점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인문계 문제입니다.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라는 것. 영어 제시문은 사실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제 수능을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한 2, 3등급 정도 학생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문제를 제시문 독해가 어렵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등급들은 그러면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시문들이 한글 제시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제시문들을 우리가 뭐 이 제시문들을 이제 번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번역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영어 제시문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영어 제시문을 요약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핵심어 등 우리말의 어휘로 바꾸는 연습,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좀 어색하지 않게. 알겠죠? 그냥 직독직해를 해서는 굉장히 어색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좀 우리말 표현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열 문제는 여기 도표가 나왔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도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 세부적인 특이한 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기서는 이제 도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약간의 어떤 추론,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